DK넷 라디오 오늘의 하디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강력한 위력을 가진 허리케인 아이다가 남부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고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7월 달 민간 소비 지출이 소폭 늘었고 2분기 GDP 증가율은 6.6%로 상무부가 수정해서 발표를 한 소식. 그리고 중국 정부가 자국 인터넷 기업들의 알고리즘을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의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허리케인이 상륙했는데 그 위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최고 풍속이 약 240km에 달하는 4등급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난 29일 일요일 루이지애나에 상륙을 했습니다. 허리케인이란 열대성 저기압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소용돌이치는 저기압 폭풍으로 성장을 한 건데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루이지애나주 일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고 최소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전 피해를 본 건가요? 루이지애나주를 비롯해 인근 미시시피주에까지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암흑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의 최대 도시인 뉴올리언스는 허리케인으로 송전선이 모두 8개 송전소가 모두 망가지면서 도시 전역이 다 정전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 복구가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루이지애나에서 사망자도 나왔어요. 네, 일요일 밤에 첫 번째 사망자가 보고됐는데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에 60대 남성이 깔려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또 뉴올리언스에서 한 운전자가 홍수를 뚫고 무리하게 운전을 시도를 했다가 익사를 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예,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가 2명입니다. 자, 과거에도 이 루이지애나주에서 허리케인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29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 일대를 강타를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카트리나 참사 16주기를 맞은 날 8월 29일 루이지애나주에 또다시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당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3등급 허리케인이었지만 뉴올리언스와 미시시피 해안 마을에 제방을 무너뜨리면서 큰 홍수가 났고 무려 1,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제방이 무너지면 큰일 아닙니까? 카트리나 참사 이후 뉴올리언스의 제방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존 벨 에드워드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이번에는 제방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미 16년 전에 참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루이지애나 주민들 대형 허리케인 상륙 소식에 걱정이 많았겠어요. 맞습니다. 애리조나 이 에드워드 주지사는 허리케인 상륙을 앞두고 주의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또 구조와 수색을 위해 5천 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를 했고 정전 사태에 대비해 10,000명의 인력을 투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토야 켄트렐 뉴올리언스 시장은 시의 제방 밖에 사는 주민들은 대피했고 그 외의 주민들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또 루이지애나주 인근의 엘라바마주도 또 이 서부와 해안 지역에 역시 주의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아이다의 위력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강합니까?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29일 밤 허리케인 아이다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위력을 보이고 있고 루이지애나 남동부 지역은 재난 수준의 폭풍 해일과 강풍 그리고 홍수가 발생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이다는 현재 최고 풍속이 153km로 잦아들어서 지금은 1등급으로 강등이 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래도 허리케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특히 루이지애나 남동부 해안과 미시시피강 남부 지역에는 아직도 많은 비가 더 예상이 된다며 강수량이 25에서 45cm에 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60cm가 넘을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 같은 강수량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갑작스러운 홍수 그리고 도시 지역 홍수를 유발할 수가 있고 미시시피 강의 흐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미 대륙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세력이 그래도 다소 약화된 아이다는 1일이나 2일쯤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어떻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허리케인 아이다 대응을 위해 FEMA 연방재난관리청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상황 보고를 받은 후에 태풍이 지나가는 대로 구조와 복구를 위해 국가의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남부 지역에도 계속 확산세였잖아요. 네.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루이지애나주에 역시 이번 또 허리케인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주지사는 주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가 2,500여 명이라고 밝혔는데 코로나 환자로 이미 병상이 포화 상태인데다가 지금 병원들의 건물도 허리케인으로 손상이 되거나 또 정전 사태가 있어서 전력 사용도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루이지애나주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의 비율 채 40%가 간당간당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미국 내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소폭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연방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 BEA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전달보다 0.3% 늘었습니다. 이 PCE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줄여서 PCE, 개인 소비 지출인데 가계와 민간, 비영리 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불한 모든 비용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모든 민간이 쓴 돈의 총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 7월 PCE 증가율이 전월 증가율과 비교하면 어떤 건가요? 지난 6월 PCE는 전달 대비 1.1%가 증가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7월은 앞선 달보다 0.8%포인트가 줄은 것입니다. 이렇게 PC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로이터 통신은 먼저 자동차 공급 부족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민간 소비 지출이 줄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 자료를 분석해 이달 여행 관련 지출, 즉 항공이나 대형 유람선, 호텔 등에 들어간 지출이 줄었다면서 이는 역시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많은 미국인들이 여행에 나서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이 상무부 발표한 PC 가격 지수도 함께 포함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PCE 가격 지수, 이 PCE 프라이스 인덱스는 미 전역에서 개인이 소비한 모든 물품의 평균 가격 인상 수준을 말하는 건데 7월 PCE 가격 지수는 전달과 비교해 0.4%가 늘었습니다. 네. 이 앞선 기간에 비해서 증가폭은 어떻습니까? 6월 PCE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5%, 5월에는 0.5%, 그리고 4월에는 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7월 PCE 가격 지수 증가율은 지난 4개월 동안 봤을 때 가장 낮았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현재 미국 내 물가 상승세가 정점에 다다른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와 식품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근원 가격 지수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참가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7월 근원 가격 지수는 앞선 달과 비교해 0.3%가 증가했는데 연율로로 봤을 때는 3.6%가 증가한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가 2%대인데 현재는 이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상무부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을 연율 6.6%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상무부는 앞서 6.5%로 집계했었는데 이를 6.6%로 조금 상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이유는 뭡니까? 2분기 성장률이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은 최초 집계보다 소비자 지출이 그만큼 늘어난 덕분이다라고 상무부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자국 인터넷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네요. 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최근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 이 방안은 자국 인터넷 기업들의 알고리즘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요즘 알고리즘이란 용어 자주 들을 수 있잖아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결과를 유도해내는 절차나 방법을 뜻합니다. 인터넷 업체들은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 이용자의 흥미를 끌만한 정보나 광고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 따로 여러 광고나 뉴스가 뜨잖아요. 네, 이런 게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과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터넷 업체들은 이용자의 접속 이 기록을 살펴서 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광고나 정보를 자동으로 발송을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그리고 디디 출신 같은 중국 내 대표적 이 IT 기반 업체들도 바로 이런 알고리즘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규정이 요구하는 사항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용자들의 과소비나 중독을 유도하거나 또 국가 안보 그리고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업체들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이 조치가 국가 안전과 공공 이익을 지키고 건전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알고리즘을 쓰지 말라 이런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또 업체들은 사업 윤리나 공정성 원칙을 지켜야 하고 가짜 이용자 계정이나 잘못된 인상을 만드는데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못 박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넷 업체들이 이런 알고리즘으로 인터넷 이용자들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한다라는 비판도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고 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된다 이런 지적 분명히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규정 초안은 인터넷 이용자가 원한다면 쉽게 알고리즘 작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또 권고도 했는데 사실 뭐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인터넷 기업들의 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광고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조금 문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사실 서방 국가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럼 국가 차원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이게 효과를 볼지 아니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